저는 실무적인 답변이라서 1차관께서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12월 달에 국무회에서 대통령께서 공공주택 분양 전환을 지적하시면서 분양 전환 없는 공공임대 확대를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6년 4월 달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3조를 개정해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에서 적용하던 5% 조정 한도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부 기준은 공공임대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보하겠다는 기조 같으신데 맞습니까? 그거는 지구별로 사업 지구별로 어찌 되었든 예.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최대 가능하다 이런 네, 의미입니다. 최대 가능하다. 그럼 이 통합공임 확대 정책 모델은 어디에서 갖고 오신 건가요? 혹시 설계 누가 했는지 실무부서 누가 했습니까? 통합공공임대 실무부서는 LH에서 LH가 했습니까? LH가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LH가 공급하는 모델인데 국토부에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설계했어요? 그렇게 지침을 줬을 거 아닙니까? LH에다가. 예, 맞습니다. 근데 누가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주거복지정책관실입니다. 제 국토부로 주거복지 따지면. 잠깐만요. 저기 좀 줄여주시고요. 주거복지정책관 잠깐 나오실래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제가 안 보여요. 예. 혹시 이거 설계하실 때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70% 넘어가면 이 간선시설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이 조항을 넣어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스톱해 주세요. 모르신다고요? 대통령께서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저희 의원실로 따라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들어가십시오. 차관님. 네. 일반적으로 간선시설 비용은 공공분양 수분양자들과 함께 민간분양 시 건설사에 토지 매각을 하면서 그 토지 매각 비용에 간선시설 비용을 얹어서 매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통합공임으로 가게 되면 이 간선시설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간선시설이 뭔지는 아시죠? 철도, 도로, 네. 그다음 전기, 통신, 상하수 시설, 학교 예. 이런 거죠. 예, 이거 그렇습니다.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업 지구별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든지 그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예, 맞습니다. 누가 하냐고요. 수익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거예요? 같이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 간선 시설에 대한 것은 통합 공임을 넣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신다라는 거 분명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말씀 따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장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지방세 세입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통합 공임을 70% 이상, 50% 이상 하면 세수가 줄잖아요. 취득세, 재산세가 줄잖아요. 네.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부담하십니까? 저희가 지방세 자 보시죠. 자 보시죠. 이 국가가 이거를 하더라도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의료나 복지나 행정시설이나 공원이나 뭐 이런 기타 시설 인프라들은 지방 정부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걸 지방 정부에 다 이관하시겠다라는 얘기냐고요? 아니면 그 정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 의원님 말씀의 질문 요지가 일정하게 그 공공임대로 가는 과정에서 지방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랬을 때 과거에 지방 세수가 보장이 되면 과거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지방 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제가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이 가진 문제 의식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이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자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세제 당국과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에 대한 재정 당국에서 잠깐만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세제 당국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방 정부의 세수가 주니 그러면 기재부가 그에 부담하는 것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부담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어나운스가 있어야지만이 이 제도를 들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논의하겠다라 얘기하면 선후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요거의 대상이 되는 게 3기 신도시의 잔여 물량과 그다음에 시흥광명 신도시, 그다음에 태릉 과천 이런 유휴시설에 대한 전환일 겁니다. 부질 겁니다. 이랬을 때 지방 정부가 이 문제들을 준공 이후에도 끊임없이 보존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보조해 나가야 되는데 지방 정부 재정 파탄 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으로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에 대한 예산 배분과 또 세금에 대한 여러 이견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제가 아까 주택경제실장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길 이거를 설계할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통공임 할 때. 그러면 아예 추진 본부장이 모르는데 이거를 장관님의 그런 원론적인 얘기로 이게 정리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님도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좀 제가 들었고요. 그 문제는 재정당국과 세제당국에 전달을 해서 그 문제가 고민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관련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략 지금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주택 공급에 비해 주택 공급에 통공임이 적용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 이런 거 아무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주택공급 추진 본부장은 저희 의원실로 좀 모셔서 얘기 좀 하십시오. 꼭 얘기하세요. 예.